반갑습니다. 새해 첫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6조 단결 36조 있습니다. 대중이 분부를 받고 물러나 번갈아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들 여러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애써 개를 지을 필요가 없다. 개를 지어 스님께 보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신수상자가 지금 교수사이니 반드시 그가 얻을 것이다. 우리들이 함부로 개송을 지어봐야 헛되이 마음만 쓰는 짓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마음을 놓고서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이후에 신수상자에게 의지할 텐데 왜 번거롭게 개를 짓겠는가. 이제 오조홍인 스님이 문화에 있는 학인들에게 안목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제 개송을 지어오라고 하고 안목이 있는 자에게 의발을 전수하겠다, 법을 전하겠다고 이런 분부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분부를 듣고 대중들이 말하자면 이제 퇴굴심을 내는 거예요. 퇴굴심을 내는 건데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주저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항상 이 속에 있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어느 때를 기다린다거나 어떤 식의 어떤 상황을 와서 공부가 이거 간다거나 무르익는다거나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의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진여 법성,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이렇게 숨을 쉴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방편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순간에 굳이 이거를 말로 표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이미지와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가만히 보면 사실 이 모든 말과 글과 움직임과 모양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당장. 그 자리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위치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냥 호련히 텅 빈 허공과 같고 이 어떻게 드러나는 어떤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이 허공과 같은 데서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주객이 분리되고 그리고 주객이 분리되면서 어떤 대상들이 드러나고 대상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해설이 들어가고 상념이 막 작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나 생각이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늘 여여한 이 자리 바탕 우리가 자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실제지 이게 하나가 존재의 우리 근원이고 바탕이지 나머지는 여기서 드러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항상하지 않다. 요거에 대한 깨달음일 뿐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하나가 분명해지고 나머지가 없어지는 그 공부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분부를 받고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게 이게 바로 도예요. 서로 말하면서 우리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니까 다른 신수상자 어차피 신수상자가 법을 이을 거니까 요렇게 마음을 먹고 기다리자 하는 바로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가 우리 존재 자체고 존재의 바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어떤 상념, 이미지가 일어나든 전혀 어떤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기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이 교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죠. 호련히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한 마음이 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명 때문에 생기다 하죠. 내가 이 모든 게 마음 하나라는 일심이라는 어떤 자각이 없기 때문에 호련히 마음이 동한다. 이 무명 때문에 동하면서 인식의 주체가 생기고 대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무명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 즉, 이 모든 게 마음 하나라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분별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주관, 나라는 생각, 주체라는 생각, 그 다음에
대상이 주관이 생기니까 바로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기니까 내가 아닌 게 생기는 거고, 그 대상이 생기면서 대상이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드러나는 대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좋은 대상이 있고 좋지 않은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계는 취하고 좋지 않은 경계는 버릴라 하면서 즐거움과 미움이 싹트고, 그 즐거움과 미움이 싹트면서 상념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분별이 생기면서 생각이 거기서 끊이지를 않는 거야. 이 분리로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뭔 좋고 뭔 나쁘니까 뭘 유지해야 되고 나쁜 거는 버려야 되고, 계속 이 좋고 나쁜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서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닌 앞날을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 지금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그 어떻게 보면 이념화되고 관념화된 게 실제라는 착각 속에 떨어져 가지고 행위의 구속을 받고, 그게 바로 번뇌가 이렇게 들끓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이제 우리 대승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분별이 펼쳐졌기 때문에 거꾸로 들어가야 된다는 공부인 거예요. 일단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심에서 노예나,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수행이라는 걸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제시하는 방편들 보면은 연부를 하면서 하나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끊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주죠. 뭐 어떤 하나를 줘가지고 분별 의식이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런 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집착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서서히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진적인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분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대상이 따로 없다는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관도 따로 없다는 자각을 하고 나서 분별의식에서 벗어난다는 식의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방편을 제시하는데, 아마 많은 수행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뭐 좌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막 생각, 분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점진적인 수행 방편이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는 뭐냐, 사실은 어떤 집착이나 분별이나 어떤 과거를 기억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상념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상념인데, 이게 뭐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이 뒤에도 그 신수의 어떤 개성에서 알 수 있는데, 닦아내야 돼. 우리가 때 묻으면 걸레로 닦아내듯이 그거는 뭐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닦아내는 거거든요. 아마 닦아내는 수행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게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서 순식간에 확 분화돼가지고 드러난 의식, 생각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힘이라는 거죠. 그걸 바로 여기서 정신 차리면 된다. 여기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떠난 그 진여라는 거, 법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당장 뭘로? 자기 이 사로잡혀 있던 생각에서 딱 멈춰지면서 바로 자기 자성을 체득하면 된다. 확인하면 된다. 여러 가지 그 경전에 보면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무수겁이 걸린다 하고, 분별을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무수겁이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그 과정 중에 뭐 후생을 얘기하고, 뭐 지금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나중에 뭐 후생에 가서 뭐 부처가 돼야 된다는 이런 식의 너무 이 시간과 공간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 무수겁이라는 것도 찰나의 문제예요. 여기서 딱 한 생각이 발동해서 시간이 생기는 거고, 딱 한 생각이 발동해서 과거, 미래가 딱 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몰라. 바로 이거 하나뿐임을 자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거든. 우리가 중생일 때나 깨달을 때나 이 진여는 이 진실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다 열반에 들어있다고 하는 이유가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힌 상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이 물론
멈춰지면서 바로 지금 마음법을 드러내는 바로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돼요. 이게 여기에서 뭔가 자각이 있고 나서 온갖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그럼 내가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실은 모르죠.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안목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냐? 그거를 어떻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분별 망상을 다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분별 망상을 다루어야 되겠다는 이 자체가 분별 망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분별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냥 공부가 이렇게 익어갈 동안에 여기서 마음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 분별 의식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분별 망상을 이렇게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왔을 때 뭐 일시적으로나마 이게 다라는 그런 확신과 이런 게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뭐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놓친 것 같고 뭔가 불완전한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이 분별 업습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체험 이후의 공부는 여기서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달리 뭔가 어떤 자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이 자리를 선명하게 보는 걸 가리고 있는 이 망상 의식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공부가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각이 그 공부에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에 목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목표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 마지못해 표현을 하자면 이건 대상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대한 자각이고 그 체득이지 내가 어떻게 목표를 저기에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가서 거기까지 도달해서 확인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성이기 때문에. 문득 생각이 멈추어지고 분별 망상이 쉬워졌을 때 이미 이 자체였구나라는 자각이 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공부가 뭐 경전이나 어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허공과 같다느니 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느니 불이법이라는 이런 말에 대한 그 실감이 사실은 안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그 깨어나지 못한 분별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어떤 체험은 어렵지 않은데 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로잡히고 고정화된 이 분별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그거를 뭐라 하죠? 미세망념이라 하죠. 그 드러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거친 망념이라 하는데 요거를 미세망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미세망념의 아주 대표적인 게 주객이 분리감. 주객이 따로 있다는 나가 있고 내가 아닌 뭔가가 따로 있다는 이 주객이 분리감에서 이 벗어나기가 이 분별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 15도나 또 화엄경에 보면은 사실 그거 주객이 분리되는 그 공부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8번째 단계에서 인후구망 주객과 객관이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는 것. 그 다음에 십지보살 중에서 화엄경에서 8지 정도 되면 교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동지. 이게 부동지에 들어간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지는 자각이 오는 어떤 단계를 부동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해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조차도 따로 없는 자각이 오는 게 바로 선해지다. 이런 식으로 교학에서는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면 드러나는 낱낱이 경계에서 손을 떼고 거기에 집착해서 벗어나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이거에 대한 체험이 따로 없더라도 많이
어떤 생활 속에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 기질적인 문제나 아니면 내지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좌선을 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간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의식, 깨달음의 어떤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의식, 그 다음에 법이라는 어떤 거에 대한 의식, 이 의식, 내면적인 그 의식에서, 내면적인 분리의식에서 해탈하기가 사실 아주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이것이다, 바로 이것뿐이다 라고 말할 때 순간적인 공감이나 공명은 돼요. 근데 뭔가 개운하지가 않는 거야. 뭔가 허공과 같다,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말이나 모든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여여하다는, 앞뒤 없이 안팎 없이 좌우 없이 다 하나다라는 이 말에 이렇게 가슴 깊이 공감하지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것을 확연하게 보게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장애가 악연과 법견이죠. 응? 아상과 법상. 사실 이게 두 개가 사실 우리 공부인들한테 가장 큰 딜레마인 거예요. 법이 뭔가 깨달음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이거다 할 때 어떤 개념이 개입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한 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려놓고 보면은 상념이 발동하는 거야. 법이 이게 법이지라든지 그림이 확 돌아가고 생각이 확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일행삼매라고 표현하는데, 일행삼매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의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일심뿐이라는 게 일행삼매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법문을 따로 듣지 않더라도 이게 일행삼매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뭔가 이게 하나가 분명하면요, 속에 아무것도 뭔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법이라는 그 생각도 없고 뭔가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야말로 온 세상이 더 미어진 듯하고 다 드러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것이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팎으로 비해서 안팎으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보통 상념화해서 생각하는 그런 공이 아니에요. 그런 여백이 아니에요. 이 하얀 벽에, 이 벽에다가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의 공백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는데 그것 그대로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냥 하나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랑 같은 느낌을 줘요. 물론 그것도 상이지만 말할 수 있는 건 다 상입니다. 우리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뭔가 말할 만한 게 뭐가 있어야 된다. 저 앞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뭔가 말할 만한 게 있어야 된다는 의식에 그것도 사로잡혀 있거든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있어서 어떤 그런 것이 따로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데 내 스스로가 그 말의 엄구에 해당하는 뭔가 따로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모든 어떤 우리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자각이 오면 모든 거를 잡을 수 있고 모든 거를 말할 수 있고 모든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희한한 어떤 자유가 도래를 해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하여튼간 이 자유가 실감이 안 나. 이 전체가 하나라는 것 자체도 실감이 안 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부를 계속 뭔가 미진함이 있으면 뭔가 자기 스스로 흡족하지 않고 뭔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선지식이나 아니면 경전이나 오록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구절들에서 뭔가 공감이 안 되거나 뭔가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공부는 이제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확인하고 나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희한하게 이 밖으로 드러나는 대상 경계에 분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바른 이해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심이 점점 쉬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분별심이 점점 쉬워지면서 미세한 자기한테 숨겨져 있었던 자기가 이렇게 확인하지 못했던 그 미세한 그 분별 의식들이 그냥 눈에 들어와요.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것들. 우리 왜 체험하고 나서 처음에는 체험하고 나서 일시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막 자기 안에 온갖 분별이 다 목격되는 경험 없으셨나요? 자기가 그렇게 막 지독하게 망상 덩어리였나라고 돌아보게 되는 순간 없었나요? 많았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걸 못 봤을 뿐이지 계속 추동하고 있었던 분별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대상 경계에 대한 분별과 집착이 멀리 퍼져나가고 막 강력하게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대상 경계가 너무 거친 그런 분별 망상들이 오락가락하고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런 미세한 망상 분별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아오면서 굴림 받아왔던 분별 망상들이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야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식의 공부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가 더 이렇게 더 깊어지고 이 안목이 더 날카로워지거든요. 예리해지거든요. 아마 시간이 갈수록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 고비를 넘어서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분별 망상이 많았구나.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참 자책도 하고 막 망상 덩어리라는 이런 자책도 오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나라는 자의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탓하는 거야. 자의식 때문에. 탓할 누구가 없어 본질적으로. 근데 공부가 그만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드러나는 거나 그 자기 자책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그냥 그렇더라도 그냥 놔두고 지내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여기 두고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다른 자리가 있는 건 아닌데 바로 이거니까. 이것뿐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확연하지 않지만 이게 공감되는 이것뿐이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꾸준히 이게 바른 어떤 그 설법을 듣는다거나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그 모든 드러나는 대상 경계가 아니라는 그 바른 이해와 나름대로의 그 공부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 하나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정한 시기를 지나면 이 법이 없구나라는 그런 자각이에요. 법이라는 게 따로 나는 어떠한 이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을 그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쥐고 있었던 그게 그 깨달음의 어떤 상에 부합되는 어떤 일이 도래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게 망상이었다는 자각하면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 그리고 있고 알고 있는 그 공부 그런 것에 매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변화가 오는데 그때의 심정은 뒤통수를 맞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나는 뭔가 어떤 이 확고부동한 이 자리에 대해서 뭔가 선명해지고 뭔가 분명해지고 이게 확연해진 어떤 그림을 그려왔었구나라는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 법상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합되는 어떤 일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칫 그 교학이나 경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어떤 내적 상태를 언어화해서 공부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보살십지가 있고 보살지 십지를 넘어가면 등각묘각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내적 그 공부의 어떤 여정을 그린 그림이 이제 교학적인 경전이잖아. 15도도 그런 것을 표현한 거고. 근데 그 어떤 상을 이렇게 단계화해서 쥐고 있으면 절대 그게 장애가 될 뿐이지 공부가 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아는 공부가 아니다. 내가
그림 그린 어떤 상에 부합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림과 이해와 상념이 아니라는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 보지 말란 소리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라. 우린 자칫 이 안목이 박지 않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거를 도식화해가지고 그런 일을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될 것 같은 그 무의식적 관념이 확 사로잡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보고 듣고 안 모든 상념에서 다 깨어나는 거야. 그냥 물론 알고 있는 어떤 내용물들이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 자식이 누구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누구라든가 내 고향이 어디라는 이해가 있죠. 지식이 있죠. 근데 중생은 그걸 철석같이 믿어. 그런 게 있다는 거를. 근데 이제 공부가 되다 보면 그게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상념이라는 그런 이해가 오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고정화된 인식을 갖지 않죠. 근데 어떻게 그럼 부처가 되면 그게 싹 지워져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건 생각일 뿐이고 상념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인연이 그런 것일 뿐이야. 그 고정화된 뭐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다 사라져버려요. 물론 있죠. 생각도 있고 이해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게 그렇다라는 그 모든 믿음이 완전히 제로가 돼버려요. 이고 일상생활 하는데 이게 이렇다라는 어떤 고정된 머무를 만한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걸 이제 무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고정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법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온갖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금강경에 음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는 말은 그거는 진짜 깨닫고 나서 물론 수행 과정에서 어떤 그 집착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적인 어떤 그걸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 금강경에서 하는 말은 진짜 전체가 이 모양 없는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는 이 하나라는 자각이 오면 자연스럽게 음무소주 이생기시면 돼요. 이게 진짜 부처님이 가르침이지 그냥 그 이거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 머무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라는 거는 아주 일시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 근본하고 상관없는 행동 지침 뿐이야. 단지 집착을 떨어내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공부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공부는 시간, 어떤 노력, 애씀, 어떻게 보면 뭐 고단한 어떤 수행 이런 거 다 제껴놓고 바로 지금 여기가 바로 이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단박에 이걸 깨닫고 여기에서 분명한 여기에서 뭔가 분별망상에서 깨달는 거다. 공부가 이렇게 뭔가 먼지 티끌 만한 게 하나라도 있게 되면 뭔가 마음에 어떤 그게 다 상념이지 딴 건 아니에요. 공부인들한테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고정관념, 관념들 가장 끈질기게 남아있는 건 자의식, 주체의식, 주관, 나라는 어떤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저절로 온 우주에 아무것도 그것이랄 게 없구나라는 게 확연해져요. 이 안목이 이게 드러나 버려요. 우리 본성 자체가 이게 드러나 버려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본 모습을 제대로 못 보는 이유는 이 구름 때문이거든요. 처음에는 잔뜩 구름이 갇혀있어서 구름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리는데 그게 상념이란 이미지, 내면의 속삭임, 분별의식. 어느 순간 이 구름의 움직임이 딱 멈춰지면서 그 틈새 사이에서 파란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는 공부에 딱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전히 파란 데가 있는 것 같고 잔뜩 구름이 낀 것 같고 한 느낌이 여전히 있는 거는 그 체험 이후의 공부는 뭐냐? 그 구름에서 깨어나는 것.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생각, 고정화된 관념이었다는 걸 자각하면 구름은 삽시간에 사라져요.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깨어남이라는 거죠. 체험 이후의 공부. 뭐 어디 갈 데 없어요.
단지 한 생각에 속지 않을 뿐이야. 그냥 뭔가 할 일이 없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고. 단지 자기한테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한 생각에 속지 않을 뿐이에요. 속지 않으면 구름은 사라져요. 속기 때문에 잔뜩 구름이 있는 것 같고 장애가 되는 거지. 거기에 가장 오랫동안 버티는 게 자의식, 아상, 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거기에 아주 강하게 오래 남아있습니다. 그 시기가 저 같은 경우는 한 6, 7년 갔던 것 같아요. 6, 7년이 뭐야? 7, 8년이. 법이 뭔가 완전한 어떤 법이라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그리워했던 이 마음이 사라진 게 체험 이후에 뭐 7, 8년?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이라고 봅니다. 이 뭔가 완전한 어떤 법에 대한 잔상이 사라져버리는 거.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게 다라는 자각이 오는 게 한 10년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합리화하는 막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공부, 순간적인 체험을 갖고 이거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무수한 경계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다 자기가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고 이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들이 한 번씩은 다 드러난다. 그 사람마다 어떤 게 일어날지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각자마다 갇혀있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무수한 어떤 그거를 뭐 마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안에 어떤 고정된 망상들. 사로잡혀 있던 거.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와. 근데 거기에 이제 속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흔들리는 경계 내지는 뭐 달콤한 경계 아니면 뭔가 얻었다는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이 아무 맛도 없고 아무 그림도 그릴 수 없고 아무 위치도 없는 여기에만 이것이 전부라는 믿음을 갖고 공부해 나갈 수 있느냐 요 차이는 자기도 돌아보면 안 돼. 나중에는 자기도 없고 이 공부라는 것도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곧 인후구망이라 한다거나 마음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는 이 주객관이 다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객관, 마음과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이나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같은 말이에요. 그걸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적 상태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주관이 사라져버리는 느낌이에요. 법도 없고 주관이 사라져버리고 나서 진짜 있는 그대로가 적나라하게 보여. 다 있는데 없는. 그게 그냥 자기한테 이제 안목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나가셔야 되는데, 사실 체험이라는 거는 이 자리에 대한 문득 체험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죠. 이 길을 간 선배의 도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공부가 아주 원만해지는 거는 그 길을 가본 사람, 그 사람의 안목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이거는 정밀한 어떻게 보면 일이거든요. 정밀한 일. 자칫 잘못하면 뭔가 이거다 하면 다 생각이 사로잡힌 거고 망상이 떨어질 수 있고 항상 뭔가 그 잡스러운 것을 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지식의 안목을 빌려야 돼. 선배의 안목을 빌려야 돼. 선배. 그 공부를 해간 선배의 안목을 빌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의지해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이 정밀한 작업을 이게 혼자 하기가 어려워. 절대 자기한테는 안목이 없거든. 뭔가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존재의 안목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독학생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공부가 진짜 원만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
어떻게 원만해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돼요. 뭐 법이라는 것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고 뭐 누구라는 것도 따로 없어져 버리면 그게 분명해지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이거라는 자각이 분명하게 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사실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거에 대한 공명과 자각이 오고 그 통하는 맛이 있는데 또 찰나간에 또 이게 이거지라는 생각이 확 돌아가거든요. 그런 식의 공부가 이제 좀 깊이가 다른데 나중에도 이건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이것저것이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뿐이니까 바로 지금 온 생각이 일어나고 온갖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온갖 소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호련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있잖아 이게. 여기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 존재 자체이자 온 우주의 이 근본 바탕이라는 거죠. 이게 손으로 드러나고 이게 두피로 드러나고 이게 이 소리로 드러나고 실체는 없어요. 어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어떤 내용들은 없는데 그냥 인연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드러날 뿐이야 지금 순간적으로. 바로 지금 이거다. 여기에 무슨 뭐 닦고 자시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초 직입 열애지라는 말 그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확인이. 근데 요거에 대한 확인이 있고 나서의 공부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물론 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떠난 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분별망상은 여전히 사로잡힌 분별망상은 여전하거든. 그 모든 것에서 다 떨쳐 나와서 진짜 훤해질 수 있느냐, 온 우주상 나와서 이게 훤해질 수 있느냐. 훤한데 뭐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그 밝음. 아무것도 그것이랄 게 없는데 다 있는 이 밝음. 이게 공부지 뭐 다른 공부는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다 보면 됩니다. 마음이 여기 있고 여기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고 꾸준히 여기 마음을 내고 보면 절대 그렇게 막 특별한 사람만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중이 분부를 받고 물러나 번갈아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들 여러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애써 개를 지을 필요가 없다. 자 보세요. 이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이 안목이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들 여러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 않아. 물론 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아. 그냥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얼마나 속 시원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 사람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애써 개를 지을 필요가 없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것저것이 없으면 이게 바로 깨끗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저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개를 지어 스님께 보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신수상자가 지금 교수사이니 반드시 그가 얻을 것이다. 우리들이 함부로 개송을 지어봐야 헛되이 마음만 쓰는 짓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마음을 놓고서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이후에 신수상자에게 의지할 텐데 왜 번거롭게 개를 짓겠는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누구 따라다니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참여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 누구의 공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자기 공부가 드러나는 거고 자기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고 자기 존재 자체뿐임이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어떤 다른 사람을 두시면 안 돼요. 공부하는 도반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어떤 즐거움도 있고 처지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진짜 나 외에 나의 살림살이 외에 딴 거를 두면 절대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실상 그런 저런 게 없기 때문에
신수대사는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개를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의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개를 지어 스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만약 개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스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견해가 깊은지 얕은지 아시겠는가? 내가 개를 보여드리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좋다. 그러나 조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나쁘니 도리어 공부의 마음과 같으면서 성인의 지혜를 빼앗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는가? 만약 개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어렵고. 이거는 심리묘사, 소설의 심리묘사인데, 과거에 신수 스님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수 스님이 아마 이 경전이 있는지조차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 육조 단경에서의 어떤 방편적인 설정이지 그분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니까. 자, 내적 고민이 드러납니다. 자, 법인 조사가 돼야 된다는 욕망의 문제냐, 아니면 법을 드러내서 내 법을 인정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요 어떤 형식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게 법이라는 거를 개송이나 어떤 것처럼 드러내야지 공부를 인정받는다라는 망상.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확인했을 때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잠재의식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표현해야 된다는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줄 모르는 거. 이건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체감하고 묵묵히 이게 확인하고 묵묵히 공감할 뿐이지, 이러이러한 게 법이다라고 개송을 짓는다거나 이러이러한 게 법이다라고 한마디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법이다라는 법상이 확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절대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시호 지을 수가 없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일단 이거에 대한 자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시를 짓고 한마디 해야지 뭐 법을 인정받는다라는 그 무의식적 관념이, 이 공부가 원만해지는데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물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슨 말이든 하더라도 장애가 없느냐? 이거는 절대 말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자각이 왔을 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 무슨 선문답도 할 수 있어요. 막 집어 던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든 말이 다른 일이 아니라는 자각이 분명했을 때, 모든 말에 이 진짜 어떤 마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담아낼 수 없다는 그 자각이 분명했을 때의 문제지, 그게 분명하지 않을 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이 마음, 시로 지어야 될 것 같은 이거, 다 망상이에요. 이거는. 이거에 자기도 모르게 속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거에 대한 그 확인이 있고 나면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이 의식이 확 사라져요. 이게 법이다라는 그 말에 확, 이 상념에 확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거는 100마디 말, 1000마디 말, 몇 천편의 시를 쓰더라도 절대 이게 여기에 담겨질 수 없구나라는 그 자각이, 그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공부는 이제 더 이상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확연해져. 알 수 없구나. 그림 그릴 수 없구나. 이거는 어떻게 내가 어떤 객관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완전한 분별심에 이게 분별심이 완전 조복되는 거거든요. 포기거든요. 집 좀 꺼주실래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내적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공부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
만약 개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끝내 벌을 얻지 못할 것이니 어렵구나. 사실 개를 홍인 스님이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저는 이분이 그 홍인 밑에서 신수가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육조 스님은 8개월 있었는데 이분은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이상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거기서 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안다고요. 그냥 알아. 굳이 개를 보여줘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다고. 근데 이런 식은 이거 픽션이에요. 픽션. 이것 자체가 좀 육조 단계의 허술한 면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식의 갈등과 번뇌가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이면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런 어떤 마음에 이게 말을 하면은 뭐 법이 드러나고 말을 하지 않으면은 뭐 법이 안 드러나고 이런 차원의 갈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어떤 법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상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다. 오조 스님이 집 앞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도가 3칸 정도 있는데 스님은 공복노진에게 그곳에 능가경 변상도와 오조 혈맥도를 그리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였습니다. 신수대사는 개를 짚고서 여러 번 오조께 드리려고 오조의 방 앞에까지 갔으나 정신이 아득하고 불안하면서 온몸에 땀이 흘러내려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일을 지나면서 13번이나 드리려 했으나 결국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심리 상태를. 뭐 궁금한 건 없으세요?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유스럽게 물어보셔도 돼요. 꺼리지 말고. 이에 신수대사는 생각했습니다. 복도에다 써붙이는 게 낫겠다. 그것을 스님께서 보시고 만약 좋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 절을 올리고 내가 지은 것이라고 말해야겠다.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헛간이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을 받으면서 무슨 돌을 닦았던 것일까? 이날 밤 삼경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스스로 등불을 들고서 남쪽 복도 벽 사이에 개를 써서 마음속의 소견을 드러냈습니다. 개는 이럽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라. 아주 유명한 개송이죠. 신수의 개송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몸과 마음이 따로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어요. 이게 두 개예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야. 깨달음의 나무, 형식이라는 거. 그 다음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벌써 몸과 마음이 둘이라는 이견에 있는 거예요. 이견. 닦고 자시고는 남은 문제고, 몸과 마음이 이 두 개라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기도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바로 주관과 마음과 경계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장애에서 벗어나는 거고, 주관과 객관, 보이지 않고 무한하고 영원한 주관, 여기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경계, 대상 경계, 그게 죽비나 이런 펜이나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대상 경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상념화하는 어떤 대상 경계도 있어요. 내적인 경계들. 근데 이 드러나는 지각되는 대상이나 상념화되는 대상이 어떤 종류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이 마음에서 이 대상들이 드러난다는 이 의식에서 이 벗어나는 것도 사실은 진짜 어렵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런 상념들이 있어 안에. 이 마음에서 모든 대상 경계들이 드러나 라는 속삭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응?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마음에서 모든 꿈 같고 환상 같은 대상들이 드러나. 개념 따라. 또 하나는 이 마음과 경계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그냥 하나야 라는 상념이 그것도 오래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불이법이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게 상이라고. 상. 법상. 그러니까 제가 많이 속았던 게 우주가 브라만이다라는 그 말. 근데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마음, 영원하고 무궁한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드러난다는 이 상념. 우리는 이게 맞는 말이지. 이게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게 불법이라는 그 설법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이 상념이. 근데 이거 상념이에요. 상이에요. 상. 이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이라는. 그래서 이 방편의 말에도 속지 말라. 그럼 선생님 그 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법상을 근거로 한 경계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원하는 대로 그림이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왜 저는 그런 경험 안 해봤는데 그 수행 중에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게 해요. 그 상상 임신을 한 사람은 가짜로 태동도 느낀다는 뜻이. 그거에 비유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거기에 다 고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상 이것이다라고 하는 상이 다 상상 임신이라는 거지. 법에 있어서 진짜 임신이 아니야. 마음은 뭐든지 이게 그래서 이제 묘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계 체험을 했다는 거는 그 법상을 쳐내지 못해서 가지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쳐낸다 쳐낸다는 개념도 사실은 맞지 않고 물론 이제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표현이겠지만 쳐내는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공부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런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법상을 가질 때 그 자기 법상이라는 걸 모르고 가지고 있어. 그렇죠.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상이라는 걸 알면 사실 그게 사라져요. 그 지나면서 이제 조금 사라진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법상이라는 거를 깨달으면 그게 사라지는데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깨달아서 사라지기보다 어느 날 그냥 없어지고 생각해보면 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깨달은 거죠. 그게 깨달은 거죠. 그게 깨달은 거죠. 그게 공부가 되다 보면 그런 식의 깨어남들이 소소하기도 하고 크게도 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분별의 구름이 거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이제 생각에는 좀 획기적으로 올 거란 생각을 해요. 너무 미지근하게 오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끝이 아닌데 그런 게 있으면 근데 공부를 할 때 그 자기 안목만큼 보여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냥 뭐 이런 거 이거 외에 다른 일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여전히 부족했었다라는 게 보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고 이게 다라는 게 그냥 얘기도 해줘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다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지나고 보면 거기 여전히 뭔가가 아련하게 있었구나라는 그런 식의 그 돌아봄 하여튼 그런 식의 그게 있죠. 눈이 뜨임이 있죠. 그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 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분별의식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확 일소되는 크게 확 깨어나는 전환점이 있고 소소하게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게 있고 그렇긴 하죠. 근데 진짜 끝에 가서는 좀 뭐랄까 좀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좀 강한 그런 자각이었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판이 뒤집어진다 해야 되나? 이렇게 판이 이렇게 내가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는 듯한. 그러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자가 본래 아무 일이 없었다. 그 본래 그러니까 본각이라는 말, 일체 중생이 다 열반에 들어 있었다는 말을 이게 실감을 하죠. 일체 중생, 내가 깨닫기 전 공부 발심하기 전에도 다 열반에 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뭔가 변화돼 있고 달라진 일이 어떤 게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래서 그런 말 하거든요. 왜 깨달음을 얘기하느냐? 깨달음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음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요 말께서만 알아들었어도 우리는 사실 그 이후의 공부는 볼 필요가 없죠. 왜 깨달음을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한 생각 때문에 깨달음을 부처가 얘기를 했다. 이게 소화할 수 있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열반에 들어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본래. 근데 나는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그게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뭔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얘기했다고. 부처가 깨달음을 얘기한 이유는 깨달음이 따로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는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얘기했다. 그 말은 뭐냐? 이 말의 힌트는 뭐냐? 본래 깨달아 있었다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일 뿐이지 공부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게 여전히 있다면 이거는 부처가 말한 그 중생의 열반에 들어있었다는 이 말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황당합니다. 이 공부는. 진짜 황당한 공부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양심에 꺼리지 않고 꺼리낌 없이 모든 게 이 한 마음뿐이다라는 분명한 이 공부에 들지 않으면 분명한 그런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 깨달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방편설을 하는데 결국 무엇을 밝히기 위한 것이냐? 깨달음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한 적이 없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 공부가 뭔지에 대한 그게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달라진 것 같고, 그렇죠? 이전과 이후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1년 전과 1년 후가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시끄럽게 번뇌에 시달릴 때 하고 체험하고 나서의 변화가 너무 큰 거야. 이게 이 공부구나.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길이 있고 계단이 있고 단계가 있고 깊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싹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으로 그 경전이나 어록에서 말하고 선지식이 말하는 그 상태로 가야지 이렇게 변화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야 라는 그 의식에 갖고 갔죠. 약간 좀 그런 게 예전에는 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부터 성향을 굉장히 잘 읽었었어요.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색깔. 네. 그런데 우리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자체를 익혀지지 않는다, 읽는다도 아니고 그냥 사람일 뿐인 상태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 사람은 참 뭔가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다 하는 어떤 이차가는 게 있었다 치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어떤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같은 게 없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는 어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한마디를 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했는데도 옛날에는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좀 민망스러운 일도 있었다 싶었을 때 돌아서 보면 아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대수롭지 않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흔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렇게 뭐랄까 특별하게 어떤 싫다 좋다가 자꾸 그게 전혀 이렇게 색깔이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떻게 보면 참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어떤 가족들하고 이래 있으면서도 막 깔깔깔 웃고 하는데 네. 어떻게 가슴에는 옛날같이 어떤 끈끈한 감정이 이렇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내 남편이다, 자식이다 이런 게 없이 그게 어떤 그 가족이라 어떤 이런 뭐 옛날 친구다, 어떤 도반이다 말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게 없이 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경기에 관심이 지금도 있는 거죠. 달라진 그 전과 이후의 어떤 변화. 관심? 뭐 지금 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의미 부여한 부분이 좀 있죠. 달라진 경계의 변화에 대해서. 언니 치면 생각했던 그게죠. 그치, 일단 그러니까 그 공부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 네.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잘 알았던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다 자기 상념 속에서 구현된 것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을 잘 안다는 생각, 그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는 나의 생각,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나의 단정, 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단 1%도 다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게 다 자기 안에서. 이거에 대한 사실 이해도 참 공부를 할 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 경계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치우쳐져 있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이 마음, 이 우리 존재 자체 밖으로 절대 나갈 수도 없고 그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껏 다 자기 생각에 말하자면 마음껏 자기의 생각과 이미지와 관념과 그러니까 스스로한테서 발현되는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자기예요. 다 자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을 안다라고 자기 생각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사람을 안다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리죠. 보통의 사람들. 그렇죠? 사실 그런 일이 없는데 보면 볼수록 자기밖에 없는데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막 단정 짓고 얘기하고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라든가 모든 그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것이 그 모든 거를 안다는 다 자기 망상이라는 말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우리 근데 이거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으면 일상생활하면서 막 불쑥불쑥 그런 어떤 인연을 만날 때마다 막 대상화시키죠. 따로 있다는 의식을 갖고 거기에 막 휘말려 들어가고 사로잡히죠. 근데 이게 철저해지면요 전혀 어떤 분리감이나 번뇌가 없어요. 다 나 자신인데 다 자기인데 여기 아무런 빈 틈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는 나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다 자기 스스로한테서 구현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의식의 장이라 해야 되나? 지금 여기서 시도 때도 없이 그 영화에 치면은 빛이 발하고 있잖아요. 빛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그냥 빛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인연으로 드러나. 이게 명확해지는 이게 명확해지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명확해지면요. 어떠한 인연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식이 아주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졌다는 그거에도 사실은 마음이 안 가요. 마음이 안 가. 여전히 그러니까 공부 과정 중에 여전히 우리가 헤어나기 어려운 게
경계의 변화에 관심, 거기에서 확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공부 여정을 통해서 뭔가 안목이 밝아지는 것 같은 경계, 뭔가 많이 쉬어지는 것 같은 어떤 경계, 여전히 경계에 이게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히 손 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해요. 왜냐? 동질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이 있다고 해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동질적인 건 뭐냐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똑같다. 근본은 똑같다. 응?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깨달았다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본은. 또 하나는 다 이질적인 뭐냐?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그림은 다르다는 거죠. 환영. 깨달은 사람은 아무 일이 없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다른 일이 없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번뇌와 갈등과 그거에 아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아무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없는데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진짜 부처라면은 그 드러나는 어떤 환영, 아무 일 없고 고요하고 뭐 아주 쾌적하고 뭐 이런 거에 마음이 안 갈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금으로 거울을 만들든 빗을 만들든 뭐 아니면 컵을 만들든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금인 것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동일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다른 거는 모양화된 것은 다 다르다는 거. 컵과 아니면 뭐 거울과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근본은 똑같아. 근본은. 근데 경험하는 의식상에 드러나는 어떤 마음의 구속이나 어떤 자유로움이나 이런 경계는 부처의 경계하고 중생의 경계는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요. 근데 진짜는 우리가 체험하고도 여전히 뭔가 변화하는 경계에 마음이 있는 것에서 거두어지는 게 사실 어려워요. 만약에 그 체험을 하고도 변화하는 경계에 공부가 달라진다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마음이 멈출 수만 있다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사실. 거의 공부를 해봐서잖아요. 우리가 뭐 도노를 얘기하지만요. 도노를 얘기하지만 문득 한 번에 완전히 화련 관통해지는 거는 진짜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 분별의 업습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녹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체험 이후 공부가 진짜 중요해. 공부가 원만해지려면. 그 어설프게 해서 죽도 밥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어정쩡하게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말끔해져야 돼. 아주 말끔해져야 돼. 그게 진짜 공부죠, 사실. 그래서 뭐 이 입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 다 그런 거예요. 이제 공부 시작이라고. 이 공부가 사실은 어려워요. 요거에 대한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분별의식에 안 속을 수 있느냐. 분별의식에서 깨어날 수 있느냐. 이게 말은 쉽지만 이 진짜 분별의식이라는 것처럼 찐득찐득하고 이렇게 참 헤어나기 어려운 참 왜냐하면 눈에 안 보여 이게. 이 죽비처럼 눈에 보이면 그냥 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아주 이렇게 이 관심이 아주 깊이 내면화가 될 수 있어요. 아주 바깥쪽으로 따라가지 않고 아주 그래서 그 밑바닥에 이렇게 감추어진 분별 의식들을 어떻게 보면은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그 확인과 동시에 그것을 깨어난다고. 속지 않게 된다고.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의식에 갇혀 있는지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자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그 공부가 그렇게 깊어져야 된다고. 아니 그래 완전히 정신적인 그 우리 그 태어날 때
보살님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치? 응애 울주라는 요거 하나 갖고 태어났죠? 요거 하나만이 항상한 거고, 나머지는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각이거든. 응애하는 거. 응애하는 건 내가 엄마가 준 능력이 아니잖아요. 요것만이 전부라는 이 자각이라는 거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나체가 되는 거예요. 나체. 우리 태어날 때 빨가벗고 태어나듯이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나체가 되는 거예요. 옷 벗는 거는 사실 쉬워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가려진 이것을 완전히 그게 뭔지도 몰라.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찐득하니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 살인지 너미 살인지 구분이 안 돼. 그거에 대한 안목이 열려야지 벗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거 죽비처럼 모양이 있는 옷도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함이 필요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열망과. 뭔가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있고 확연하지 않고 이게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 여전히 뭐 분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경험상 주관의식, 뭔가 주제자가 따로 있는 듯한 그 느낌, 그게 아주 오래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별의식에서 이렇게 깨어나면 그야말로 이 온 우주가 이 허공과 같다라는 게 진짜 자기 존재 자체가 진짜 허공과 같구나. 이것이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래. 지금 바로 그렇다. 지금 텅 비어서 진짜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건 없는데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이 일이야. 그냥 모든 게 다. 너무도 당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거야 라는 이 상념도 없고, 마음과 경계가 하나라는 이 상념도, 이거 상입니다. 응?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 이것도 상이에요. 그런 속삭임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희한하게 때가 되고 사라져. 아직까지는 그거에 눈뜸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계속 지그시 해가야 돼요. 이제 곰같이 해야 돼. 곰같이 지그시 뭔가 달라졌다는 그거에 혹 하지 말고 진짜 완전히 이 밑바닥을 가야 돼요. 밑바닥 우주 존재, 나 존재에 아주 벌거벗은 이 진면목을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진짜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공부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그냥 이게 그냥 공부예요. 그냥 삶과 공부가 딱 하나가 돼버려요. 저절로. 그런 식의 전환이 온다고 해요. 이거는 그래, 법력으로 공부해. 이거를 이제 뭐에서는 법력으로 공부한다. 그 이전 단계는 실력으로 공부한다. 믿음으로 공부한다. 법의 힘으로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공부가 그냥 자연스러운 게 돼버리느냐, 마음을 여전히 쓰고 관심을 두고 여기에 그냥 마음 한구석에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공부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대신에 다른 차원의 공부가 있다는 거. 그냥 그것도 이해고, 하여튼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서 말끔해지는 거예요. 없어 아무것도. 주관이고 객관이고 마음이고 경계고, 이건 진짜 지금 깨달음이라는 게 깨닫지 못했다는 한 생각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의 말이었다는 그런 말에 공감이 돼야 돼요. 깨달음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깨달음이라는 게 뭐. 진짜로 나중에 그걸 밝혀야 돼.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부인들한테는 그런 나름 자기만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진짜 공부가 원만해지려면. 근데 이걸 어떻게 막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간 이런 식의 어떤 공부 모임이나 기회들이 자기 스스로 이 감각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부가 어떤 것이라는 감각.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이렇게 오롯이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존재 자체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한 이거. 여기에서 싹 구름이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법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 깨닫지 못함도 없고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니까 그래도 뭔가는 좀 애쓰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둘 다라고 얘기할 수 둘 있는데, 다요? 근데 그 애씀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에 얘기하는 어떤 조작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조작적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수행이라거나, 그러니까 마음을 써서 그 공부라는 게 그 수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진짜 공부가 뭐냐, 진짜 수행이 뭐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공부 안 하면 중생이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수행 안 하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응. 그렇게 되는 근데 거죠. 왠지 네. 진짜 얘기하는 수행 공부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애써서 세속 공부하듯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서 뭔가를 대상화해서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거꾸로 가는 공부야. 마음의 의지의 힘을 빼버리는 쪽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우리는 보통 할 때는 애써서 뭔가를 닦아야 된다. 보통의 아마 고정관념이 그럴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뭔가를 지켜야 된다. 뭔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뭔가를 없애야 된다. 이게 다 주제자의 의지가 들어간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의도를 내려놓고 분별을 쉬고, 이게 반대로의 공부죠. 그것에 역행하는 공부죠. 의도를 하지는 않는데 내면 너무 분별하지 말아 하지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좀 괴롭죠. 그럼 괴로워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이제 애씀이 아닌 애씀처럼 그러니까 느껴지죠. 그것도 애를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내면의 상황을 말을 정확하게 표현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기 싫어하는 것도 애씀이거든요. 그 마음의 습관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아까도 취사하려니까 즐겁고 괴로운 그 어떤 내적인 경계에서 계속 이게 상념이 이렇게 발동하는 건데, 거기에 그게 법이라 사실은. 아니 분별을 하지 말라는데 분별이 더 명확한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분별이 명확한 것도 이거라고요. 너무 명확해. 명확한 것도 너무 이거예요. 화내요. 화난 것도 이거예요. 가는 거좀 그 상태에서 어떤 마음이 딱 동요하죠. 일어나죠. 뭐 만약에 좋고 나쁜 일어나죠. 그것도 법이에요. 여기서 예외를 두지 않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대상 경계를 취사 선택하는 쪽이 아니라 그거를 여여하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 딸려갔다가 안 갔다가. 딸려가는 것도 이거라. 딸려가지 않은 것도 이거라. 그거를 예외 없이 여여하게 볼 수 있느냐의 차원의 문제지, 가고 안 가고 놓고 잡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경계니까. 여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그것도 이거라. 그것도 여전히 경계예요. 만약에 여여하기도 하고 여여하지 않기도 하다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여함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른 차원의 눈뜸인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거라면 다 경계예요. 뭔가 배짱이 좀 생기긴 했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명확할 수가 없죠. 보살님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아무리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최소 10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때야 겨우 숨쉴만 하다. 명확하지 않다는 표현은 항상 좀 찝찝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때문에 한다고도 봐야죠. 여기 오시는 것,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 오시는 것 자체도. 하여튼 가장 큰 믿음이 가는 말은 저절로 된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을 해요. 애쓴다고 내가 애쓰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애써서 된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자각이죠. 그건 좀. 그 말이죠. 애써서 된 공부가 아니구나. 나중에. 근데 애쓰는 게 공부라는 착각을 자꾸 하죠. 공부 과정 중에. 이렇게 해야 공부하는 거라는 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런 공부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내가 애써서 된 공부가 아니라 그 마음이나 좀 쉴 걸, 그런 생각. 그거지. 그냥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내버려둬요. 지가 아직도 마음의 어떤 분별하는 어떤 그 업습, 마음이 습관화된 패턴이 계속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그 마음에 이렇게 딱 습관화된 거 있잖아요. 우리도 왜 어느
한 10년 동안 살던 집에 사다가 어느 순간 이사를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옛날 집에 가고 있었잖아. 그 옛날에 김유신 장군 그 설화도 있죠. 그 어느 그 기생하고 막 사이좋게 지냈는데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면 안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상념에 빠져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말이 기생집으로 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머리를 딱 잘라버리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습관이라는 게 그거는 그래도 어디 갔는지 눈에 보이는데 이 마음의 습관은 이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속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속았다 싶으면 그냥 또 속았구나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또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가면 안 돼, 이런 분별하면 안 돼, 이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 진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뭐 세포 이렇게 지도 만드듯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싹싹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되지. 아무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쪼를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시간 보내면 돼. 관심을 갖고. 이 관심을 갖고 그냥 쉬면 돼요. 쉬면 돼. 하지 말고 쉬어요, 그냥. 어디 와서 쉬어? 여기서 쉬면 돼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쉬면 돼요. 아니, 그거에 대한 자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결론은 여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자각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자꾸 이게 분별 의식이 작동하기 없는 건 아닌데 있어요. 좀 배짱이 생긴다는 말이 그런 말이 근데 명확하지는 않죠. 그게 솔직한 말이죠. 그게 뭐야?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분명합니다. 얘기하는 게 사실은 글쎄 그런 말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정말 분명하다, 확인하다, 화나다 어떤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되면 할 수 있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지. 그거 기다리는 것도 분별이란 말이죠. 벌써 그때는요, 내가 그동안에 그림 그렸던 그런 분명한 상태하고 파리하게 다른 거라는 걸 보게 돼, 자기 스스로. 기다리다기보다 어째서 저런 말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것도 망상하고 있다. 공부에다 너무 지나친 그 욕심을 가져서도 안 돼요. 어차피 이거는 조금 힘을 덜면서 하는 거나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그 차이일 뿐이지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이거야. 이것뿐이라니까. 없어요, 다른 거. 다른 어떤 상태나 다른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말 하는 건 뭔가 따로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분명해질 뿐이에요. 이것뿐이라는 데서. 안팎 없이 이것뿐이라는 데서. 이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말귀가 안 먹히죠. 말귀가 안 먹혀요.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별 그 망상이라는 게 핀셋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깨어남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런 식의 고민과 그 기대가 있었다는 게 다 허망한 일이었구나. 그것조차도 지금 따로 있는 거거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벗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도와주고 싶어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런 때가 있다. 반드시 있고 마음을 여기에다 두고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식의 전환이 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순수한 오롯이 여기에만 있다면 딴 뜻 말고 이거 어떤 이름을 구한다거나 여기에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라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어요. 삶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는 그 의식이 장애가 됩니다. 절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오롯하다는 말 자체도 사람들이 소화를 못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나의 안위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떤 삶의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음이나 이런 거 다 안 보고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게 명백히 밝혀지는 것에만 오롯이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요거를 밝혀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얻으려는 그 삿된 마음이 끼어 있느냐, 삶이 좀 편안해지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 공부가 좀 편안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그냥 믿고 다 접으시라는 거죠. 모든 걸. 이거를 통해서 편안해지려는 마음조차도 접으시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확연해지려는 그 마음조차도 접으시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뭔가 분명해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접으라는 거죠.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본래 그랬어요, 본래. 그렇게 해서된 게 아니라 본래 그랬다고. 그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역설이라니까요.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데서 밝은 일이지, 내 의도가 사실 가리고 있었던 거라. 조금이라도 여기서 마음이 동하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분명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조금 뭔가 헐가분하게. 사실은 이것뿐이다라고 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우니까 그런 마음이 동해서 그런 마음도 일어나는 것일 거예요. 벌써 대상화에 떨어진 거예요. 대상화. 그거 아니라고요. 진짜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의지하는 바 다 끊어버리고 기대는 바 다 끊어버리고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 그런 마음 자체가 공부의 동력이 되기도 원하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일종의.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크게 한번 좌절을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아직 덜 좌절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 버려야 돼. 분별의식. 완전히 그냥, 이게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라. 먼지가 있고 거울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요, 먼지와 거울이 둘이 아니다. 요 하나가 안팎으로 좌우로 위아래로 명백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명백해지는 게 말하자면 털고 닦는 일이고, 이게 명백해지는 게 그 공부고 그런 거지 다른 일은 없다. 당장 이 한마음 이거를 떠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법이라 하든 법이 아니라 하든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자꾸 말만 듣고 따라가지 말고, 아니 한번 따져보시라고. 자기한테 물어보시라고. 물어봐. 말써나 하면서 한번 물어봐. 진짜 이것뿐이냐? 응? 이렇게 자꾸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진짜 이것뿐이냐? 죽더라도 이것뿐이냐? 딱 눈앞에 저승사자가 와서 저승 가자 해도 그게 이 말 이거냐? 염라대 형이 와가지고 사신이 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죽습니다, 가야 됩니다 해도 이거냐? 뭐뭐라고 전해라 라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그게 이거냐는 말이에요. 사실 이 생사 앞에서 이렇게 여연해지는, 엽법해지는 그게 가장 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죽는 순간에 누가 옆에 없잖아요.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한테 분명히 해야지. 누가 옆에 있을 때 죽을지 없을 때 죽을지, 아니면 같이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항상 혼자니까. 태어날 때 혼자 왔듯이. 그때 누가 뭐라 해도 갈 때 되는구나 해도 진짜 그 말이 이 말이냐. 자기한테 물어봐야지. 남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자, 이게 여기서 흔들림이 없느냐. 요것이 분명해지는 거지. 무슨 깨달음이니 무슨 구경각이니 무슨 완전한 깨달음이 다 집어치워요. 자기 생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못 써요. 진짜 여기서 의심이 아무것도 없느냐. 누가 아니다 해도 이것뿐이냐. 이 진짜 부처가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느냐.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러한 방편을 쓰는 이유는, 그러할 때 만약에 이런
정도의 공부라면 아무 힘을 못 발휘한다 이 말인가. 요 신수의 이 말. 왜냐면 마음 따로 있고 털고 닦는 거 따로 있고 왜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건 부처의 소리고 어떤 거는 중생의 소리거든요. 티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몸과 마음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 삶과 죽음이 유일하게 하나냐. 여기서 아무런 분리가 없느냐. 분리가 있으면 망상이 끼어듭니다. 분리가 없으면 아무 망상이 힘을 못 써요. 끼어들 틈 아무 이력이 없어. 막 분리가 없으면 오직 하나냐 아니면 둘, 셋 보면 벌써 이거는 아닙니다. 신수대사는 개를 쓰고서 곧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수대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주께서 내일 개를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본래 내가 어리석고 오래된 업이 장애가 무거워 법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렵구나. 방 안에서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앉았다 누웠다 안절부절 못하며 오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조께서는 신수대사가 아직 깨달음이 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성을 보지 못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는 개를 안 보고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는 개 안 봤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오조 스님이. 개를 보지 않고도 신수대사가 그러니까 다 하고 개를 써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에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이조차도 여기에서 다 순간적으로 한 생각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조차도 한결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한 생각, 상념, 생각과 이미지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 찰나간의 자의식이 발동하는 여기에서 밝을 수 있어요. 아, 나도 생각이구나라는 게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면 생각인 내가 살고 죽는 일에 이제 크게 집착하지 않게 되죠. 내가 생각이라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습관적으로 호련히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 나라는 거. 그래서 깊은 잠에 들 때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분명해지면 공부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나라는 이 자의식, 주제의식. 그래서 뭐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라식. 식이라는 거거든. 나라는 게. 식. 의식이라는 거. 의식. 나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라는 거. 의식. 의식, 생각, 상념. 여기 호련히 생각할 때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뭐 걸어갈 때나 말할 때나 나라는 생각이 없어. 근데 이게 워낙에 견고하기 때문에 그냥 막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한 생각에 탁 빠져. 여기에서 분명해지고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노연하게 된다. 점점점 습관이 발동하더라도 예전처럼 자기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어지럽히지 않는다.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아마 공부에 어떤 전하는 그 주관, 주체의식 이게 아마 큰 장애일 거예요. 주체의식. 웬만큼 여기 마음 공부에 뜻을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니 명예니 지위니 이런 거에 큰 미련은 없으실 거고 이 이후에 진짜 자유롭게 되기 위한 마지막 고비는 뭐냐? 사실은 법이라는 어떤 것보다는 이 자의식, 나라는 이 견고한 믿음 여기에서 이게 진짜 꿈 같은 일이구나, 망상이구나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면 그냥 아무 다른 일이 없죠. 이런저런 일이 따로 없는 거죠. 항상 있거든. 이게 사실은 온 우주가 허공과 같다는 그 어떤 그런 걸 가리고 있거든요. 뭐가 있어. 법성보다 아상이 그 질기니까. 그렇죠. 생사 문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생사.
생사 문제 두고 마상했더라고요. 그럼요. 누가 생사입니까? 나라는 게 죽고 사는 문제죠. 사실 법상이라는 것도 이게 내가 뭐라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내가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법상이 사라지면 이게 금방 들통나. 차례가 이렇게. 그렇죠. 법상도 아상이 바탕을 응, 그러니까 그게 의식 구조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교학에서 말하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호련히 한 생각에 나라는 게 생기고 나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대상이 생기고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온갖 대상이 다 드러난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해탈하는 여정을 드러나는 거에서 노연하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상념에서 노연하는데 드러나지 않은 상념 중에 깨달음이라는 법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노연하면 그 다음 차례가 이런 식의 공부가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나한테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한테서 분명히 내가 장애였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생사에 해탈했느냐 그게 공부가 되고 안 됐고를 가늠하는 가늠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 나라는 이거 여기에서 진짜 방상이라는 거 이거 상이라는 거 이게 통찰이 와도 이게 워낙에 뿌리 깊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잘 속아요. 이 생활하면서도 불쑥불쑥. 근데 그 미동할 때 딱 이렇게 보이죠. 또 작동한다는 게 딱 보이죠. 이게 아주 그 미세한 거거든요. 미세하게 마음이 동요하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막 일어나고 나서야 보이는데 이제는 움찔하면 탁 보이는 거예요. 움찔하면. 그래 그 아디아산티의 깨어나면서 깨달음에까지 그 뒤에 편집장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당신은 분별에서 완전히 해방됐느냐, 완전히 일소됐느냐 하니까 그건 아니고 예전에는 그 분별 의식이 작동하는 거를 한참 지난 후에 알았는데 이제는 거의 동시적으로 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마음이 예전에는 막 일어나서 막 온갖 분별망상에 속았을 때라야 아차 뭔가 막 끄달리고 번뇌했을 때 아는데 이제는 동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 게. 그래서 순간순간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안목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알면 이거는 또 노연하니까. 그런 식의 공부지 아마 마음이 진짜 벽장과 같은 살아서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전혀 안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하는 거죠. 습관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야. 나중에는 안목의 문제가 아니야. 뭔가 이게 금방 이게 속지 않아서 능력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능력의 문제만. 그러니까 나중에 안목이 밝아지고 나서의 공부는 능력의 문제, 힘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힘의 문제. 그러니까 안목이 밝아지고도 1년 지난 사람하고 10년 지난 사람하고 이 법력이 다르거든요. 힘이 아주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 더 날카로워. 안목이 밝아져도 그 습기 제거에 또 시간이 쓰여진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공부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그게. 근데 예전과는 아주 힘을 더 금방 아니까. 금방. 그것도 그냥 기미만 이게 움찔하는 것들이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고. 어쨌든간 이러한 길이 있고 이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탈, 해방이라는 거에 대한 실감은 충분히 해요. 진짜 예전에는 있지도 않은 망상의 구속에서 막 혼란과 갈등과 분노와 이 경랑 속에 살았구나. 진짜 진정으로 이것이야말로 자유구나라는 그런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